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맘때면 지자체마다 끝없이 떨어져 나뒹구는 가로수 낙엽 처리에 골머리를 앓곤 하는데요. 춘천시는 수거한 낙엽을 대부분 다른 쓰레기와 함께 태우거나 땅에 묻고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고 낙엽을 재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 드문 이른 아침, 낙엽이 인도를 빼곡히 덮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흩뿌려진 낙엽을 한데 모읍니다. 쉼없이 쓸어 담아보지만 낙엽은 쉽사리 줄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흡입 차량이 도로 구석에 박힌 낙엽을 빨아들입니다. 이제 낙엽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제 한창 제일 많이 떨어질 때예요. 지금은 느티나무가 가장 많이 떨어질 때고 한 다음 주 정도면 은행나무가 많이 떨어져서 춘천 시내 가로수만 2만 8천여 그루. 평소에는 대기 오염 물질을 낮추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매년 가을마다 떨어진 나뭇잎을 줍고 치우는 일은 큰 숙제입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모은 낙엽을 다른 일반 쓰레기와 함께 태우거나 땅에 묻고 있습니다. 재활용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퇴비용으로 가져다 쓰곤 했지만 중금속 오염 우려로 그마저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부서에서 진행하던 재활용 연구도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원료로 사용하거나 퇴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활용성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지자체는 자체 사정에 맞게 낙엽을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0톤에서 20톤의 은행잎을 춘천 남이섬으로 보냅니다. 반입된 은행잎은 남이섬을 꾸미는 관광자원으로 쓰입니다. 또 매년 600톤의 낙엽을 비료로 재활용하면서 처리 비용 1억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도 공공근로자가 선별한 낙엽을 지역 농민에게 비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대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환경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엽 소각은 대기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재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스포츠 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체육회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강원도 시군 체육회장 협의회가 스포츠 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도단위 대회 지원은 물론 참가조차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선언인데 실제 어떤 영향을 줄지 김도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전략을 지역 발전 모델로 삼은 양구군. 지난해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체육 행사 유치에 매진해 18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 경기를 견인하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시군 체육회장 협의회가 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지자체에는 도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없고 유치하더라도 선수 참가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를 지자체가 주도하는 스포츠 재단이 맡게 되면 민선체육회 권한이 축소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올해 20여 개 대회를 전국 단위로 유치한 양구군은 당장의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와 국제 대회 그리고 전지 훈련에 초점을 맞춰갖고 양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대회 유치 권한은 각 종목 단체가 가지고 있고 도단위 대회라고 하더라도 시군체육회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생활체육대회 선수 출전 여부 정도. 시군체육회가 학생과 엘리트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없어 결의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하지만 중립을 지켜왔던 강원도 체육회와 대한체육회도 지자체 스포츠재단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재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태백시가 체육사업의 보조금 지원 가능 대상을 체육회가 아닌 다른 체육단체로 확대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체육계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줄이면 체육회 인건비 등이 줄어들 수 있어 명백한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마 재단에서 돈을 주고 종목을 유치를 못하도록 이러한 제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통한 스포츠재단 제재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전력을 지역 발전 모델로 삼은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에는 신라말 고려시대에 창건돼 물자와 사람,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사찰 3곳의 남아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 폐사지에서 이색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윤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땅거미가 지며 차분한 어둠이 내려앉은 폐사지. 찾아드는 발길도 머무는 인기척도 드물어 적막한 이곳이 웬일인지 밝은 빛에 휘감겨 있습니다. 석탑 주변을 밝히는 만여 개의 불빛들. 멀찍이 볼 땐 황금빛 이불을 가지런히 널어놓은 듯 간절한 소원들을 담아 초를 밝혀둔 듯 보였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어나오는 빛의 모양을 따라 해, 달, 별, 우주가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수 흙으로 빚어 구워낸 도자를 조명과 함께 펼쳐놓은 설치미술 작품입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 거돈사지 공간에 오면 어떤 이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오면 받는 느낌. 근데 그 느낌에 저희 작가 선생님께서 우주 코스모스를 갖다가 상징적이나마 불러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생명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가마터가 있는 작업실을 찾아 원주에 정착한 지 20년이 넘은 작가가 지난해에는 법천사지에서, 올해는 거돈사지에서 설치 미술전을 열었습니다. 작가는 특별한 의도를 밝히기보다는 그저 감상자의 상황에 따라 느끼는 그대로 작품을 즐겨주기를 원했습니다. 빛이라는 자체는 내가 의도하는 건 없고 받아들이는 상황을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슬픈 사람은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쁜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성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 각자의 뭐가 아닐까요? 저는 은유적인 아름다움만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예요, 제 작품은. 3년 전부터 글을 쓰는 마음으로 고된 반복의 시간을 견디며 작품을 준비했고 조명의 색과 색이 모두 세심하게 골랐습니다. 빼곡하게 여러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폐사지가 간직한 이야기와 여백, 적막감이 어우러져 또 하나의 서사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죠. 한번 이것도 어떤 뭐 여기가 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노력하고 있고, 뭐 어떻게 약간의 미랄이 된다면 뭐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폐사지가 품고 있는 역사와 현대 미술이 어우러지며 이색적인 감상을 선사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5일까지 원주 거돈사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10년 가까이 중단된 속초항 북방항로의 연내 취항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선사와 물류회사가 합작 운영하며 16,000톤급 카페리호가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에 10월 26일 입항한 16,000톤급 국제 카페리입니다. 여객 700명의 표준 크기의 컨테이너 상자 150개, 차량 350대 운송이 가능한 규모인데 2014년 이후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속초항 북방 항로를 다시 연결할 주역입니다.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북방 항로는 11월 중 두세 차례 시범 운항을 거쳐 정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지난 7월 선사의 북방 항로 운항 제안을 접수한 뒤 사업성 등을 검토해 사업자의 해수부가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 여객 터미널 건물이 민간의 경매로 매각돼 정상 이용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크루즈 터미널에서 여객을 우선 취항하고 보세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과거 뉴 동춘호가 사용한 신부두에서 화물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크루즈와 페리가 함께 있는 도시. 그러면 속초가 정말 또 하나의 어떤 질적 상승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동해항의 주 1회 블라디보스토크 항로와 중복, 출혈 경쟁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수요가 여객선과 항공을 합해 한 해 최대 30만 명에 달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늘길이 막혀 사실상 여객만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넘치는 수요를 해소하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로가 하나 더 생겨서 배가 하나 더 취항함으로 인해서 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선의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항로를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해 유라시아 물류 전문 회사와 물류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복합운송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빠르게 블라디 가서 블라디에서 TSR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이쪽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접근할 수 있는 10년 만에 재개되는 속초항 북방 항로 안착을 위해 국제 여객 터미널 정상화 과제가 남은 가운데 빠르면 11월 6일쯤 첫 시범 운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시 우두동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고급 외제차가 소양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다른 외제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4차선 도로, 회색 마세라티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타이어에서는 불꽃이 튀어오르고 이어 곧바로 검은색 BMW가 따라갑니다. 차량 2대가 추격전을 벌이다 앞서가던 마세라티 차량이 산책로 가드레일을 받고 아래로 고꾸라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2시 15분쯤. 소양강으로 떨어진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가 빠졌던 곳입니다. 부서진 차량 부품들은 이렇게 남아있고 뒤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경찰은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BMW 차량 왼쪽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는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될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BMW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고 접촉 사고를 당한 BMW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세라티 차량이 운전자 개인 명의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의 혈액을 국가수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지만 운전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급발진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권고하는 개선안을 냈다며 이런 대책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급발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법 개정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방제를 위해 강원도가 오는 11월 5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사육하고 있는 소 28만 마리 가운데 현재 17만 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61%라고 밝혔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68개 반 132명의 수의사를 파견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11월 5일까지 직접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달 23일 양구를 시작으로 25일 횡성, 27일 양구, 28일 고성, 30일 철원 등 5곳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성면이 포함된 학교 시설에 대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성면 제거 대상 학교 532곳 중 530곳의 제거 작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2개 학교도 올해 말까지 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성면 제거 작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성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뒤 2017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도교육청이 해체하거나 제거한 학교 성면의 전체 면적은 140만 제곱미터로 제거 비용은 9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인터넷에 춘천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협박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인터넷에 교도소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문 홍천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신청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문 홍천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신청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평에서 홍천까지 34.1km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추정 사업비가 8,53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 9월 강원도의 건설공사 수주액이 3개월째 연속 줄어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강원도 건설 수주액은 2,908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1조 92억 원에 비해 73.4% 줄었습니다. 철도, 궤도와 도로 교량의 수주 감소로 공공부문 수주액은 60%가 줄었고 숙박시설과 신규 주택 등 민간 부문의 수주액은 76%가 끊겼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80일 앞두고 강원도가 경기장 9곳에 시설 보수 공사를 마치고 대회 조직위원회에 시설을 인계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국비와 도비 등 100억 원을 투입해 평창 올림픽 때 사용한 설상과 빙상 경기장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보수하고 최종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주 동안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1,900여 명의 겨울 스포츠 꿈나무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2 청소년 뮤지컬 시놉시스 공모전의 당선자 다이빙 온 아이스의 공연이 열립니다. 뮤지컬 다이빙 온 아이스는 강원 하늘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학생 5명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뮤지컬 공연은 다음 달 22일 영월 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강릉과 정선, 태백, 삼척, 춘천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춘천 캠퍼스가 탄탄한 취업을 앞세워 직업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폴리텍대 춘천 캠퍼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뽑습니다. 미디어 콘텐츠과 산업설비과, 전기자동차과, 전기과 등 전문기술과정 120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과, 전기과 등 하이테크 과정 49명 등 169명입니다. 수업료나 교재비 등 훈련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폴리텍대의 최근 3년 취업률은 71%에서 80%로 높습니다. 춘천 후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교육청과 함께 도비와 시비 150억 원을 들여 연면적 7,500제곱미터, 주차 200면 이상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후평초 운동장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해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센터의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원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센터에서 방송을 통해 실시간 제품 홍보는 물론 판매 계약까지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를 구축합니다.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는 11월 10일까지 소상공인 센터는 원주시청 지하 1층으로 임시 이전합니다. 11월 중순부터는 다시 보건소앞 지하 통로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구정면 일대 300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천연물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서울에서 열린 국가산단 후보지 홍보 설명회에서 뇌질환 치료를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 2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52곳의 기업으로부터 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의 국가산단 입지 후보지로 구정면이 선정된 이후 강릉시는 2026년 초에 산단을 착공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속도를 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가 이사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설계를 공모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8일까지 삼척항 인근 정주 환경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이사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설계 공모를 진행합니다. 삼척시는 관광과 문화, 숙박이 어우러지는 이사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아트 페스티벌 개최와 미디어 전시관을 구축해 지역 관광과 경기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선군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와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아리랑 열차를 타고 오는 50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게는 관광버스 이용료를 지원하고 민둥산 억새축제를 방문한 단체 관광객에게는 정선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